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생명과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이제 유상증자 관련돼서 1,500억을 진행해서 개파락을 해가지고 좀 말아 올린 상태에서 마이너스 6%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상증자 1,500억 딱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야, 진짜 증자 많이 한다. 라고 또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2조인 걸 감안했을 때 1,500억 6에서 7% 정도? 그렇게 엄청난 큰 금액은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유상증자의 내역이 채무상환 자금이랑 플러스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HLB 생명과학의 주가예요. 신고가를 뚫지 못했어요. 신고가를 뚫지 못했다. 신고가를 못 뚫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죠? 2만원대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죠? HLB가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2등 주인 HLB 생명과학이 정고점을 못 뚫었다는 것 자체가 이 앞에 구간에 뭐가 많다? 악성 매물대가 많다라는 겁니다. 악성 매물대. 그죠?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매물대의 붕괴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의 붕괴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던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팔지 않아야 될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올리려면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HLB 관련된 좋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아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팔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 계속 2만원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안 내놔야 되는데 HLB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에서 이 사람들을 떨궈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상증자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유상증자 박살. 그러니까 여기는 악성 매물대가 올리려고만 하면 계속 던지는 거야, 물량을. 애매하게. 누군 던지고, 그죠? 누군 던지고, 또 누군 조금씩 사고.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데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려는데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매물대를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좀 큰 호재. 큰 호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큰 악재가 필요하다. 큰 호재는 뭐요? HLB 승인 관련된 이슈. 근데 못 뚫잖아, 계속 여기를. 그럼 큰 악재로 무너뜨려야죠. 큰 악재가 뭐예요? 유상증자로 여기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멘탈을 박살내야 됩니다. 멘탈을 박살내서 어떻게? 주가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2019년, 그죠? 그리고 2021년도, 지금 2024년도죠. 자, 최소 3년, 많게는 5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HLB는 신고가 가고 제약은 훨씬 많이 올라갔는데 생명과학은 내 본전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 놀고 있는 거지. 열받아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 열받아 죽게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확 때려버리네. 어떻게 돼요? 투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투매 물량. 이런 CX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때 당시 거래량이 어제 정고점을 뚫었을 때 거래량보다 비슷한 거래량 터졌다. 어디서? 이 밑에 구간에서. 사실상 이 밑에 구간은 거래가 터지는 구간이에요, 아니에요? 거래가 안 터졌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구간에서 주가를 올려다 놓은 상태에서 거래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봤을 때 주포 입장에서는 첫날에 매물 소화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날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날에 거래가 확 죽었잖아. 그럼 뭐예요? 이 가격대 똑같이 올려줬는데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 매도할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엘센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를 딱 끌어올렸는데 매도 물량이 또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음모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유상증자가 일부러 좀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밀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정고점까지 뚫어놓고 이렇게 강력하게 실망감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주주들한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주자 실망감을 줍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물량 어떻게 다 털리게 하려고. 어차피 이거 악성 매물대거든요. 악성 매물대. 악성 매물대가 왜 안 좋냐면 보세요. 자, 오래 물려 짜증났다 했죠. 짜증났다 했죠. 내가 본전이 뭐 예를 들어서 본전이 22,000원인데 자꾸 주가가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왔다 갔다 해. 계속 내가 내 기준에 손실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 짜증나 죽겠어. 근데 뭘 주가가 올라가서 신고가를 갔단 말이야. 한 23,000원, 25,000원 갔어요. 25,000원. 그럼 플러스 한 13%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주가가 또 빠져봐요. 주가 빠져봐.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 이것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던지는 물량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HLB랑 똑같은 설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량 보유자입니다. 대량 보유자. 대량 보유자가 뭐예요? 여기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물량을 모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인물들이 여기 다 있다. 고인물들이 쌓여있다. 이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고인물들 물량을 어떻게 된다? 신규 개인 투자자가 좀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고인물들은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 중인 구간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빠지더라도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량 보유자이기 때문에 주포 입장에서 어때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좀 올렸는데 좀 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후다닥 매도하면 그 물량을 받아줄 만한 수급이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나 어떻게 올리기 전에 미리 이 사람들 머리 깨고 가는 거다. 최대한 손절시키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대한 손절시키고 간다. 그게 HLB 때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고점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을 주봉상 보면은 최대한 어떻게? 최대한 떨궈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을 박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HLB 생명과 그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좀 악성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들어온 신규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25,000원 갔다가 한 5% 조정 받는다 그래서 매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저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심리는 어때요? 좀만 빠져도 불안해서 매도한단 말이야.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잘 가다가 보세요. 자, 여기서 주가 굉장히 잘 갔죠. 굉장히 잘 가다가 어떻게 돼? 한 번에 무너져 버리잖아. 마이너스 27%까지. 그죠? 한 번에 무너지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28,000원에서 3만원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쫙 당겨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매물대. 여기도 있고 여기 언제요? 2020년도입니다. 그죠? 3년 전 매물대. 여긴 언제예요? 2018년이에요. 자, 5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5년을 기다린 사람. 자,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여기서 물을 탔다라고 하더라도 평단가가 이 근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한번 털어주고 가는 거다. 물려있는 사람 털어주고 좀만 밀리더라도 이 사람 어떻게? 한 요 정도까지 밀렸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투매 물량이 나온 거예요. 더 빠질까 봐 무서울까 봐. 그러니까 내 본전 간신히 내 본전 왔는데 내 본전에서 어떻게 또 밑으로 내려갈까 봐 투매 물량이 나왔다. 이거 받아서 올린 거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엔캠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올라가다. 그죠? 이 부분 14만 원. 이 구간을 딱 당겨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딱 당겨 보면은 앞에 구간 매물이 나옵니다.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오니까 던진 거죠. 이 구간.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한번 여기서 정고점 자리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HLB 생명과가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어떻게 된다? 밀어놓고 나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HLB도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대주주가 누구예요? HLB죠. 18%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00억 중에 18%면 얼마예요? 거의 1,500억, 300억 되겠죠. 300억. 300억 유상증자를 좀 HLB도 참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지분율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유상증자 물량 오히려 더 들어오는 게 호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왜 호재라고 하지?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전환사채 얼마예요? 전환사채가 아니죠. 자, 채무상환자금 얼마예요? 980억이죠. 도대체 어떤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채무상환 자금을 좀 발행을 했냐?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 전환사채.
전환사채. 여기다가 이제 사채를 쳐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이름이 조용호 씨인가? 옛날 에임 대표가 그럴 거예요. 조용호 맞나?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나오죠. 자, 이쪽에 사장 좀 이른데 전 에임 대표이사 나와 있죠.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에임이라는 회사를 생명과학이 인수를 해 가고요. 그죠? 이 에임이라는 회사 인수할 때 이 조용호라는 사람과 문영주라는 사람 돈을 줬습니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다 해서 1,000억이에요. 1,000억인데 이 중에서 550억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둘이 합쳐서입니다. 나머지 450억은 전환사채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450억이 일단 뭐예요? 450억이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전환사채. 자, 전환사채가 뭐예요? 컨버터블 본드잖아요. 그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환사채를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평단가가 얼마인지.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 보시게 되면은 자, 딱 물량을 보더라도 어떤 거예요? 물량을 보더라도 일단은 이 물량, 그죠? 이 물량이겠고요. 이 물량과 어떤 물량이죠? 아까 450은 이 물량이죠. 두 개. 그죠? 이 물량 두 개. 요 두 개가 주당 얼마예요? 9,000원과 1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물량이 얼마예요? 450만 주예요. 450만 주짜리가 주당 평균적으로 만원에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박살이 나겠죠. 그죠?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돈을 갚는 거예요. 뭐요? 이 사람들의 돈을 갚는 거다. 그죠? 이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한다? 갚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좀 스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죠? 자, 즉시 전환 가능한 게 160억짜리가 있네요. 요거 즉시 전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발행일이 왜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23년도 11월 7일. 자,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 참 웃긴 거긴 한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죠? 12회차 얼마? 288억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했는데 채무상환 자금이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이 조용호 씨가 그죠? 조용호 씨가 그 회사에 288억 원을 상계 처리해서 전환사채로 발행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예상 얼마였어요? 11,000원이었죠. 원래 얼마? 11,000원. 원래 주당 11,000원짜리였단 말이야. 주당 11,000원짜리였고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였어요? 최저 조정가액이 9,700원인가 그랬습니다. 9,700원, 9,600원이었어요. 2022년도에 발행한 게. 근데 2023년도에 자기가 했던 돈 288억 어떻게?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해서 다시 사채를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10회차 자기가 찍어냈던 거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갚은 다음에 다시 12회차를 똑같이 288억 찍어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환가액이 최저 조정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최저 조정가액이 낮아지고 행사 가액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11,000원에 행사할 수 있었던 거를 다시 발행해서 1년만 더 기다리면은 8,800원에 9,000원에 지금 얼마요? 9,500원에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1,000원에 한 주인데 원래는 11,000원에 한 주에 288억치를 받아가는 건데 다시 한번 전환채를 만기 전 취득해서 발행함으로써 9,500원당 한 주를 288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충 계산해 보면은 뭐 280만 주를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300만 주를 더 받을 20만 주를 더 받을 수 있는 거 플러스로 1년만 더 기다리면 어쨌건 양아치 같은 짓이에요. 이걸 또 했다 이거죠. 이걸 또 했다 이거고 그죠? 2022년도 7월 1일에 발행한 HLB 생명과학 주식회사 제10회 전환사채의 전환사채금 450억의 일부인 288억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된 280억 전환을 대환하여 본사채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기로 함. 그냥 똑같은 돈인데 전환가액을 낮추려고 쇼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11,200원짜리 전환가액을 얼마에? 9,500원에 다시 맞춘 거죠. 근데 어쨌건 뭐 이러한 돈을 갚기 위해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는 행동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물량 있잖아요. 그죠? 주당 10,000원짜리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정확히 9,500원짜리 물량인데 지금 주가에서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2배 이득이잖아요.
2배 이득.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단기적인 악재로 보이지만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다라는 게 시장에 다시 한번 뉴스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채 물량을 결과적으로 갚음으로써 9,000원에 나올 수 있는 물량, 그죠? 이 400만 주가 450, 정확히는 뭐 200만 주죠. 이 200만 주가 시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러한 뉴스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 같이 퍼포먼스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3월 29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야 돼요. 사실 HB 생명과학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10대 1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내가 1억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지금 거의 다 수익 중인 구간일 거기 때문에 아마 유상증자 납입 금액은 잘 납입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서 주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주들의 실망이 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3월 29일에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보통 유상증자 전에는 그죠? 대규모 호재를 좀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특징인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호재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STX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STX라는 종목이 여기서 주가를 빼다가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주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8,000원까지 빠졌죠. 그죠? 8,000원까지 빠졌어요. 유상증자 이후로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트릴리고 이슈, 그죠? 트릴리고 이슈랑 그리고 이런 니켈 관련된 이슈랑 뭐 흑연 관련된 광산 이슈 이런 이슈로서 주가가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최고가가 보시게 되면 2만 원 근처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2만 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2만 500원 정도까지 고가권을 찍었는데 저항선의 주가가 좀 빠졌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 STX를 검색하시면은 제 이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유튜브에 차트 선상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종목들이 뭐 HLB도 있겠고요. STX도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STX도 딱 나올 겁니다. 올라갔을 때. 그죠? 이렇게 STX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시나리오를 적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3개월 전이거든요. 3개월 전. 조회수가 3,100입니다. 그렇게 많은 조회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댓글이 142개가 달렸고요. 제가 STX를 8,000원, 9,000원에 쓸어 담아라. 그리고 물리신 분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으니까 2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당시에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정확히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맞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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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거짓이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STX 관련돼서. 자,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STX가 유상증자로 주가 급등했다라는 건데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상증자 전에 대규모 호재를 조금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3월 29일에 파이널 리뷰 이슈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리보세란이 관련된 이슈가 결과적으로 3월 29일에 있을 테니 이거에 대해서 좋은 호재가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이 1,500억이라는 돈을 유상증자하기 위해서 물론 시총 대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은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 큰 놈들을 좀 따져본다고 했을 때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죠. 주가가 잘 가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때려버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20%짜리 때려버린 후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유상증자를 때린 후에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선박에 대한 수주 계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수주 계약.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때려서 야 이거 성공하겠어 했는데 어떻게 대규모 수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고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잘 가다가 왜 항상 급락을 하고 여기서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마이너스 22%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쭉 주가가 올라가서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올라간 줄 알아요? 간암 관련돼서 이상해서 완전 관해가 나왔다. 완전 관해가 뭐예요? 약물을 투입해서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걸로 2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유상 증자 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고점 매물을 한번 소화해 놨고 생각해 보면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한번 소화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개파락을 만들어서 실망 매물을 받아낸 후에 거래량 터졌죠. 누군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아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무조건적으로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H라고 있죠.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매수 타점과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좀 눌리게 되면은 타점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점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H생명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일단 전고점은 22,000원 구간인데 저는 이 자리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H생명,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또 궁금하다 하시면은 H 뭐 테라 아니시면 H제약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HLB 그룹사들을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드릴 테니 어떻게 하자? 꼭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3월 29일 3월 29일 주총 때 파이널 리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좋은 부분이. 근데 이러한 부분이 혹시나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은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을 맞는 거와 대비를 안 하고 맞는 거는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다. 내가 알고 맞으면은 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누가 날 때릴 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항상 피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날 때릴 거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 후려봐요. 피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피해요. 누군가 날 칠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주식은 논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돌아가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하세요. 저는 긍정과 부정 둘 다 얘기하죠. 제가 HLB 3만원, 5만원, 7만원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기대감 살아있다.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HLB 가치가 6시부터 새벽 5시 파티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파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12시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시면은 파티가 마무리될 때예요. 그죠?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패배자로 전락할 겁니다. 우리 이제 파티에 이제 진짜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계속 이제 매수를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둘이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좀 생각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도움만 받으시길 바래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돈 내면서 영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되 여러분들의 좀 의견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타점 제가 잡아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H생명 매수 타점 그 매수 타점도 H생명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이벤트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데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거고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1억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1억을 만들어 주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수익률 50%에서 10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10월에 제 100명이서 한번 해봤었는데, 이 5차 바이오 매집주 HLB랑 여러분 잘 아시는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한미약품 이런 애들로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50%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10월 8일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달성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월에 딱 200명까지 모집을 좀 할 예정인데, 지금 한 150명 정도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거의 다 찰 것 같아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무료입니다. 무료로 당연히 진행을 하고, 이제 몇 번이요?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 3월까지만 받을 거고요. 당연히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히든 참여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채널에서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HLB 이런 종목들 저점 완전 저점은 아니었죠. 왜냐면 3만원 추천드린 게 작년이고 최근에 다시 영상 찍었던 건 5만원대니까 결과적으로, 하지만 저점 구간에서 추천을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고요. 그 개인 채널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의 올라가는 게 70% 빠지는 게 30%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단타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느리거나 그런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윙 종목으로 합니다.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결과적으로 요게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미국 시장에서 비만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죠? 사람들이 50%가 넘어가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매출이 1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제끼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제끼고 이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당뇨병의 부작용이 비만 치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했는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근데 부작용이 뭐예요? 체중 감량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 치료제와 이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제대로 된 바이오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얘네들이 뭐 해요? 작전에 이용합니다. 작전에. 뭘 작전에 이용하죠? 이 비만 치료제라는 약품을 만들어서 뭐 한다? 글로벌로 공급하겠다.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하겠다. 이러한 기대감을 부여해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집이 잘 된 종목 중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엮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제약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